겸손은 힘들다 김묘성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스펙타클했어요. 고급진 표현입니다. 네, 국힘에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은 막장 오브 초 개막장. 그것도 고급진 표현 같습니다. 옌병 났다. 연병 똥 싼다. 똥 싼다. 적절한 표현 똥 같습니다. 싼다. 정치 깡패를 뭐라고 합니까? 용팔이. 네. 그 표현이 실존 인물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김용남 씨라고. 네. 전주파 두목이었다가 지금 목사하고 계세요. 이 양반이 87년에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김대중, 김영삼이 이끄는 강력한 야당 탄생을 저지하려고 대회장마다 가서 사람 강목으로 패고 막 김을 파손하고 사무실 점거한 사건인데, 전두환, 신복,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배후 조정한 막장 정치의 정치 난동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87년 용팔이 사건을 저는 능가한다고 봅니다. 입이 쩍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김문수에서 한독수로 후보가 바뀌어 있어. 저 진짜 밤새. 핸드폰을 열 때마다 세상이 달라지고 밤새. 있어요. 속보. 근데 그 다음날 자고 났더니 다시 한독수에서 김문수 또 바뀌어 있어. 야, 속보. 맘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고. 개 막장 완전 그 과정이 네. 개 막장 호러 너무 높이 쳐주십니다. 미스테리 코믹 와 난투극인데. 네.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는. 근데 저는 이제 호러를 느꼈어요. 금요일 의총이 있었잖아요, 국힘에. 낮에 12시에 있었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날 김문수 알량한 후보였죠. 알량한 후보. 한심하다고도 했고. 알량한 대선 후보.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하대요. 그렇게 모욕을 했다가 그 다음날 활대하고 웃으면서 공손하게 꽃다발을 줍니다. 어머. 고개까지 여러 번 숙였어요. 전 이때부터 똥 싼다 봤어요. 그러니까 뿌직뿌직 아주 그냥. 저 때 권성동을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목 단다. 너. 목 따기 직전에 해맑게 웃으면 호러죠. 불법에 어쩌고 충돌. 나는 싫다 하고 내려옵니다. 온갖 불법 부당한 됐어요.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틀어놓고 됐다 그러고 또. 아니 저 정도면 됐어. 고약하십니다. 온갖 불법 어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붙잡는데 나가버리죠. 조배수 구현이죠. 네. 나가버려요. 저기 모인 의원들 중에 자기 편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자 바로 권영세 위원장 올라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말 하려고 의총에 부른 거예요. 모욕죽이네요. 쌍건이 놓은 덫이죠. 생중계 되는데 보여주려고. 바로 그날 밤 10시? 12시 밤 12시에. 10시 반에 일단 2차 단일화 결렬됩니다. 그때 네네. 예. 결렬. 그 직전에 결렬되는데 이것도 노력했다는 명분을 남기려고 쇼를 한 거고, 이어서 밤 12시. 네, 밤 12시에 비대위 긴급 소집하죠. 그래 거기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합니다. 밤 12시에. 후보를 그냥 취소해버려.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 상당한 이유라는 명분으로. 취소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다가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냅니다. 그죠? 2시 반에. 새벽 2시 반입니다. 우리 자고 있을 선출 때. 취소됐으니 바로 등록 신청을 공고합니다. 동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받겠습니다. 새벽. 새벽입니다. 새벽. 그리고 이거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국회 228호실 국힘 당회의실입니다. 새벽 2시 반에 공고했는데 한독수만 직접 와서 입당 서류하고, 이 서류 몇 가지입니까 이게? 32가지요. 32가지를 몇 시에? 새벽 20분에 제출했습니다. 새벽 3시? 3시 20분. 새벽 20분이래요. 네, 3시 20분이요. 그러니까 2시 반에 공고했는데 3시 20분에 한독수만 직접 와가지고 그걸 제출해요. 한독수만. 네. 이 공고를 2시 반에 봤어? 서울시에 어딘가 있었어? 국회 228호실까지 미친 듯이 30분 만에 왔어? 근데 그 시간 내에 서류 32가지를 다 챙겨서 왔어.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또 출입증도 필요하대요. 들어가려면. 근데 이 서류는 그 발급하려면 하루가 걸리는 서류들도 많아요. 한덕수하고 이 당권판은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한덕수 입당 승인 후보 등록 완료 땅땅땅 놓고 한 달 내내 경선해가지고 최종 후보를 선출한 그 주말에 새벽에 그 후보 취소해.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만. 원래 국민의힘 당규에 대선 후보 등록은 몇 시? 당규 26조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열어서 한덕수 하나 접수받고 새벽 4시에 닫아요. 네. 한덕수 한 사람만을 위한 접수죠. 근데 접수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단독 후보? 한덕수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땅땅땅. 어우, 이게 뭐야? 이게 개개개 막장이지 이게. 2025년에. 이게 진짜 똥 싸는 거지 이게. 그쵸. 그렇다. 저렇게 해서 실제로 땅땅땅 해버리는 걸 보고 나서 저는 그때 쎄했어요. 왜 쎄했냐면 이거 호러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이것만으로 소송감이고 소송감 집니다. 본안에서. 그럼요.
그럼요. 이거 너무 위험한 짓이거든요. 가도 너무 갔어요. 본안 소송 가면 진단 말이죠. 우선 이렇게 하려면 법원부터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한 거 기각해버렸어. 기각했죠. 네. 모두 예상을 깨고. 맞아요. 이거 가처분 가면은 김문수가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후보 인정해주는 것만큼은 그래도 인정해주겠지 그러니까 했는데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가 나 후보 맞죠? 하고 물었더니 법원이 기각. 아 글쎄 그 나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해. 정당 문제니까 말이 안 니들이 돼요. 알아서 해. 말이 안 돼. 그리고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 변경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단 말이죠. 네. 근데 선관위가 바로 괜찮다고 답을 냅니다. 맞아요. 일단 후보 등록 기간에 당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등록하는 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라고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순식간에 유권 해석을 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위반이 아니야? 입당은 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가는 건 안 되는데 새로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적을 취득하는 건 괜찮다라고 해석을 아니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변경이잖아요. 변경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그쵸, 그쵸. 당에서 당으로 옮긴 것만 변경인가? 근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법원. 이거 참으로 이상하다. 반드시 한덕수여야만 하는 새벽에 제가 그래서 쎄했어요. 호로다 이거. 반드시 한덕수여야 하는 저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내가 모르는 이유.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바로 쎄한 지점이죠.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척살이에요. 정치의 문법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면 선거 못 이겨요. 김문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켜본 중도, 심지어 당원들도 표심이 안 모여요. 맞아요. 권영세 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부결 직후에 사퇴했잖아요. 사퇴한 이유가 뭡니까? 단일화에 실패해서 이거 들어봅시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단일화를 못 이뤄서 사퇴한다. 거짓말이지. 단일화 됐잖아 김문수로. 그러게요. 정당하게 후보 잠깐 둘이 여론조사까지 하고 겨루다가 한 사람이 남았잖아. 단일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로 못해서 사퇴. 왜 이렇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치 그냥 당이 날아갈 판인데. 저는 저 대목에서 저들은 한덕수 후보가 되면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호로가 됐는데 윤석열 역시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후에 윤석열 김문수 지지 선언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했죠.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 떨어지고 나서 저건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쓰고 미리 다 써놓고 썼는데 한덕수가 떨어지자 저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올린 거거든요.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걸 쓸 당시에는. 이거 뭐지? 이거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다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 휘둘린다. 아직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영향력으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한동훈은. 그리고 윤석열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 쌍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덕수를 대통령 만든다는 걸까? 이게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만큼 가장 열성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이건 해도 넘어간다고 부결시킨 이 방법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안 돼요. 정치의 문법으로는. 그럼 남는 게 이재명 암살. 상상력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때부터 호로죠. 봉주 기자가 입수한 제보 내용이 있죠.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가정보원 출신 오비들 그쪽에서 이제 뭐 얘기들이 들리는 것인데요. 예. 유효 사거리 근데 이제 유효 사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저격용 총을 밀반입해서 예. 뭔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지금 찾고 있다. 이게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간 건지 찾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조금 더 물어보니까 국정원은 그 요원들도 있지만 그 요원들이 관리하는 공작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사실상 공식적인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요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일하는 공작관들이 있고 그것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그런 자금을 지원받고 활동하는 협조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정보를 파악을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적용용총 밀반입된 루트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은 한 것이고 국정원이나 군 관계자, 뭐 정보사나 이쪽 오비들이 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출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정말 국정원에 자금이 지원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또 하나의 반영이거든요. 이번에 이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는 야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인 테러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저격총이 들어온 거는 최근이 아니다. 제가 듣기로는 훨씬 전에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제다. 지금 봉지욱 기자가 들은 것처럼. 그리고 제가 들은 건 한 대가 아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암살 시도는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우려. 그런 준비를 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영화 같은 얘기라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라 아유 설마 그렇겠어? 설마 그렇겠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아침마다 또 뉴스를 보게 되죠. 새벽에 네. 무사한가 코믹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해요. 이 기간 동안 가장 설렜던 건 이준석 후보였었던 것 같아요. 예, 이준석 후보. 홍준표 선대위원장 맞는다 속보, 안 맞는다 속보, 맞는다 속보, 안 맞는다 속보, 거절 속보 뭐 그랬었죠. 엄청 쏟아졌어요. 네. 예. 그러다가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출국이죠. 출국. 네. 예. 출국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번 대선은 이준석 대 이재명 양자 구도다. 이때 이준석 후보 설렜어. 아이고 예예. 네, 설렜습니다. 설렘상 드립니다. 많이 설렜을 거예요. 네. 굳이 공항까지 찾아갔잖아요. 저런 구도의 사진도 찍고. 속으로 두근두근. 어머 나 그거네. 30%. 내 거다 이제. 네. 이 기간 동안 또 가장 적나라하게 속내를 들킨 사람이 이수정 교수예요. 네. 아니 왜 이러시는 가처분 거예요? 기각될 때 문서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 기각됐다.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했던. 게다가 게 그 다음날 바로 돌아왔잖아요. 경위를 보합니다. 강원분들의 열망의 탈출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유. 한덕수로 미리 담바 만들어 온 거 아니냐. 에. 최단 시간 대선 후보 등극, 최단 시간 대선 후보 퇴출. 양대 기록 보여주자입니다. 에. 사실 이렇게 될 줄은 알았죠. 과정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거 이 장면 좀 한번 보세요. 저 어우 뽀뽀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머 야. 저 손동작 오른손 아래로 저 굳이 저렇게 팔 아래로 잡아놓는 장면 저거 왜 저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아, 네. 그 그거 굉장히 이거 신스틸러거든요. 이렇게 굳이. 딱 저만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크다 보니까 키가 더 이렇게 위로 하면 얼굴을 가리지 않을까라는 배려심. 저는 틈을 파고드는 장어 본능이라고 합니다. 신스틸러상을 드립니다. 나는 장어다. 마지막으로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전당원 투표에서 질문지를 보면 어떻게든 한덕수로 가려고 맞아요. 작정을 하고 설계한 거거든요. 김문수 이름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한덕수로 변경한다. 네. 한덕수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는 대놓고 한덕수 찬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혔잖아요. 신천지파가 정광훈파한테 밀린 건가 이번에? 혼자의 미스테리예요. 이거 정광훈파 플러스 야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당원들이 합쳐져가지고 네네. 이걸 뒤집은 건가? 개인적으로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뒤집혔지? 후보들이 진작에 윤석열 버렸어도 됐던 거예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한덕수가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다음날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그죠? 네.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소환 통보했고요. 부릉대는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 누가 먼저 영장 치느냐 경쟁이 조만간 벌어질 겁니다. 네. 자 똥싼 사건이 주말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진짜 와. 겸손은 힘들다 김효성이었습니다.